네, 사실 진료를 보던 분 너무나도 많은 환자분들께 이제 드는 질문입니다. 뭘 먹으면 간에 좋냐? 얼마큼 먹어야 되냐? 너무 많이 드는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정 용량이라면은 대부분은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과다하거나 중복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금 그래도 주의를 드리고 싶은 약재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비타민 중에서는 지용성 비타민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비타민 A, D, E, K는 과량이면 안 좋아요.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 C 이런 것들은 물론 과다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체내에서 이제 웬만큼 많아도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용성은 좀 축적될 수 있어서 비타민 A라든지 D 같은 경우에는 과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허브류나 다이어트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디톡스나 체중 감량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 이런 것들은 사실 성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재나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다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적정량이 있고 한 알에 몇 IU 이제 포함된 게 있는데, 천연 성분이라든지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 어떤 연구를 통해서 정량이 완전히 입증되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 몸에 일반적으로 인체 실험을 통해서 얼만큼 먹을 때까지는 괜찮고 얼만큼이 문제인지, 실제로 함유된 게 정확히 어떤 성분들이 각각 몇 그램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수치화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과도한 용량의 섭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간 독성의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영양제 자체가 아니라 고용량이 될 때 보통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관절이 안 좋아서 이제 관절에 관련된 영양제를 드신다, 간이 안 좋아서 간에 대한 영양제를 드신다, 종합 비타민을 챙겨 드시고 있다, 이제 정량을 지켜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간에 이거를 더 드십시오라고 권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 대부분의 조합은 괜찮다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될 조합이 있다면은 두 성분이 서로 흡수를 방해해서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조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철분이나 칼슘 같은 경우를 동시에 복용할 경우에는 뭐 해롭지는 않지만 우리가 체내에 흡수돼서 원하는 효과를 완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철분과 칼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나눠서 텀을 두고 복용하시는 걸 좀 권유드릴 때가 있고요. 또 이제 기능이 중복될 때 오메가3나 은행잎 이제 추출물인 뭐 기넥신 같은 이제 그런 거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혈류 개선을 이제 기대하는 효능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재들을 만약에 중복해서 먹으면은 조금 저혈압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베르베린, 프롬, 바나나잎 요새 뭐 건강보조식처럼 많이 드시는데, 사실 저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약이 훨씬 중요하지 이런 거를 별로 드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오히려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인데, 정말 꼭 먹고 싶다 그러면 진짜 한 개 정도 그냥 드십시오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효능을 가진 건강보조식품들이나 이제 영양제들을 여러 개 드실 경우에는 중복돼서 효과가 세게 나타나서 뭐 저혈당이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영양제마다 이제 권고되는 시간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본인이 안 까먹고 잘 챙겨 드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그냥 드십시오 말씀드리는 편이고, 그래도 조금 더 기전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라서 흡수율을 높이려면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드시고 나서 식후에 드시는 게 조금 더 권장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기름진 성분을 먹게 되기 때문에 흡수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좀 더 도움이 되겠고,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전에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복일 때 흡수율이 제일 높고, 특히 비타민 C랑 같이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아마 주스 같은 거랑 같이 드시라는 권고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아침에 공복에 먹으면 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철분이. 그런 경우에라면 아침 식후에 드십시오 말씀을 드립니다. 흡수율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대부분의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이제 영양제나 이제 약제들은 식후에 먹으면 그런 불편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분제의 어떤 효율성을 생각하면 아침 식전 공복, 조금 더 부작용을 좀 줄이고 싶다면 아침 식후 그렇게 권유드리고요. 또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위산이 낮을 때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분비되고 바로 직후에 먹으면 유산균들이 위산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복 시기에 좀 더 권유드리는 편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하실 때 좀 드시라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또한 약을 꾸준히 먹어도 문제가 없는지, 좀 쉬면 좋은지는 이제 일반적인 권장 용량으로 드신다면 휴식기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량으로 뭐 메가도우즈로 일반 적정량 이상을 드시는 경우가 있으면 휴식이 권장될 때도 있지만, 꾸준히 정량을 잘 복용하신다면 사실 휴식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간에 대해서 많이 진료를 보기 때문에 간에 관련된 영양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없냐고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밀크시슬이라고 알려진 실리마린 제제가 그나마 좀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꼭 챙겨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라고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간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는 게 먼저지, 밀크시슬 비롯한 그런 약재들을 드시는 거는 결국 내 몸의 간 건강에 있어서 요만큼 아주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그만큼이라도 기대하시면 드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음주를 자주 하신다거나 건강보조식품을 굉장히 많이 드셔서 간에 이제 부하를 준다거나 과체중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조율하시는 게 훨씬 더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E가 특히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E를 그나마 좀 언급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러한 비타민들을 또 오래 먹으면 전립선 암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어가지고 사실 간을 보는 의사들 중에서도 지방간의 어떤 치료제로서 비타민 E를 꾸준히 드시라고 권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타민 E 정도인데, 이 역시도 좀 남용하시는 부분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처럼 알부민을 복용하면 좋다, 알부민 주사를 맞고 싶다, 또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알부민은 우리 몸에 있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알부민을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의 소화효소에 다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알부민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는 굉장히 극히 미량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간경화가 있어서, 간의 기저질환이 있어서 진짜로 내 몸에서 체내에서 알부민을 생성한 능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간신증후군이라고 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자발성 복수라고 해서 간경화가 있는 복수가 차고 염증이 생기는 자발성 복막염 있는 환자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다 주사제로 처방을 하게 되지 절대 먹는 알부민으로 사실 권유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치게 약간 유행처럼 그렇게 특정 영양제가 강조되는 것을 조금 경계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요. 부가적으로 간경화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분지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특정 아미노산, 루이신, 이소루이신, 발륨이라는 세 가지 아주 특정한 아미노산이 간경화가 있는 사람에서 저알부민 혈증이나 합병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먹는 아미노산을 처방할 때가 가끔 있긴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분명히 필요하신 환자가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을 받는 약제지, 나의 몸 건강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알부민을 드시는 것을 저는 별로 사실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영양제에 대한 공포 마케팅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영양제가 있고, 사실 환자분께 저에게 물어보면 저도 처음 듣는 성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홍보하는 영상도 너무 많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결국 지나친 부분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흔들릴 필요 없이 본인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질환이 있어서 어떤 취약점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아주 일부분의 영양제 섭취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기저기 좋다고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건 오히려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세 가지만 좀 강조드리면, 결국 내 몸에 필요한 영양제만 섭취할 것, 두 번째는 고용량이 아닌지 적정 용량을 꼭 복용을 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성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드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러한 어떤 영양제의 복용이 조금 의문이 드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보는 의사쌤과 한번 상담 받으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고, 그런 영양제들을 뭐 꼬박꼬박 여러 개를 드시라고 권유하는 의사는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준점을 잡고 건강한 영양제의 섭취만이 저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